저희에게 가장 적합한 웨딩홀을 결정을 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비싼 곳, 남들이 하는 곳에서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돈 내고 결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홍데이예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저의 프로포즈 영상 혹시 재미있게 보셨나요? 맞아요.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와! 저랑 예비신랑은 결혼을 하자고 마음을 먹고 가장 먼저 웨딩홀 투어를 가게 됩니다. 웨딩홀은 지역마다 날짜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살게 될 신혼집 근처에 있는 웨딩홀 총 6군데 정도를 돌아다녀보고 그 중에 저희에게 가장 적합한 웨딩홀을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웨딩홀 투어를 다녀보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웨딩홀을 골랐고 또 각 웨딩홀마다의 장단점 그리고 제가 최종으로 웨딩홀을 선택하게 된 곳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딩홀 관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찍어온 웨딩홀 투어 영상 먼저 보고 가실게요. 여러분 저 오늘 웨딩홀 투어 가요. 화장도 안 하고 생얼로 나왔습니다. 팔자걸음 걸었는데 상담실에 들어왔습니다. 덜덜덜. 소감이 어때요? 교통 안내. 이거 봐. 셔틀버스. 이렇게 웨딩 이거 포토 테이블 해놓는데 거기가 너무 귀엽나? 부모님께서 소개에 대한 준비된 마음을 가졌다가 혼인사역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내민 여러분들께 축복 속에 완전한 부부됨을 선언하는 성혼 선언이 있겠습니다. 모든 하객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요. 신랑 신부 행진할 때 일어나셔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예쁘다. 결제를 해버렸어요. 계약금. 두 번째 웨딩홀 투어를 왔습니다. 여기 상담실 진짜 예쁘다. 상담 카드 쓰는 오빠. 던져볼까? 타고 내려오신다 하면은 아래에서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아니면 신랑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 입장하실 때 남편분이 굉장히 아름답게 우와. 아, 이렇게, 우와, 잔디. 느낌을 많이 강조해서 살렸고요. 마찬가지로 좌측에는 리프트가 있고 우측에는 전용 화장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냥에 계시는 분들이 홀레 소리를 듣고 이렇게 오세요. 아, 우와. 근데 여기도 너무 예뻐. 그치? 되게 밝고.
나만 졸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왔다. 놀랬지. 목적지 부근입니다. 여기 안내를 주차. 종료- 새로운 음식점 왔지롱. 배고파요. 끝내고 밥 먹고 싶어요. 뷔페는 되게 납작한 것 같아. 아이고. 상담 받으러 갑시다. 여기가 3층 홀인 것 같은데? 그치? 카드 쓰는 오빠. 여기는 뷰가 진짜 경기장 안에 있는 곳이라 짜잔. 뷰가 나름대로 그래도 저는 경기장에서 하는 결혼식 그런 의미라서 되게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스텝으로 예식이 진행이 될 거고, 여기 보시는 유리 벽마다 다 실제 티라이트 캔들이 들어가서 여기는 촛불로 연출이 되는 웨딩홀이에요. 촛불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좀 크기는 해요. 친구들이 편지를 많이 쓰세요. 편지 써서 넣어주시면 두 분 예식 마치고 100일경에 저희가 이제 발송을 드려요. 짠. 여러분, 제가 지금 웨딩홀 투어로 왔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저기 예쁜 샹들리에도 있고. 짠. 어둡기로는 전체적인 어둡기는 아래가 더 어두워요. 또 딱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럼 또 뭐라 그랬었지?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실감이 안 나네. 네. 네. 자, 이렇게 웨딩홀 투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웨딩홀을 알아보기 직전에는 남들도 다 하는 만큼 비싼 홀이라도 비싼 식대여도 거기서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6군데 정도 발품을 팔아보니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꼭 비싼 곳, 남들이 하는 곳에서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 기준에 맞는 곳이 있고 내 기준에 맞는 곳에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에서 유명하고 남들이 많이 하는 곳은 아니지만 저희 기준에 가장 충족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만족스러운 곳, 그리고 부모님도 좋아하실 만한 곳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각각 다녀본 웨딩홀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웨딩홀은 AW 웨딩홀이었습니다. 이 웨딩홀은 일단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하객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찾아오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이 맛이 있고 가짓수가 다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홀을 리뉴얼했습니다.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리뉴얼한 이후에 예식을 진행하는 저로서는 깨끗하고 새로운 홀에서 예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넓은 주차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주차장이 아무래도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아주 넓게 보유하고 있어서 주차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로는 웨딩홀과 지하철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시지 않는 하객분들께서는 지하철을 타시고 역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신 후에 웨딩홀로 이동을 해서 예식 보시고 식사하시고 다시 셔틀버스 타고 지하철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 단점은 홀비 하식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음식 가짓수도 많고 이런 건 알겠지만 결혼을 하는 저와 결혼식을 보러 오시는 하객분들도 다들 부담이 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70분 간격의 짧은 예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 하는 결혼인데 결혼 반지도 같이 끼워주고 축가도 보고 축사도 듣고 하면서 재미있게 결혼을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시간에 압박되어서 결혼을 빨리빨리 끝내려는 공장식 그런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높은 홀 대관료를 내매도 불구하고 예식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단독 홀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 웨딩홀은 한 개의 건물에 3개의 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3개의 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한 동선이 겹칠 수가 있어서 오시는 하객분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웨딩홀과 연계되어 있는 업체에다가 본식 스냅 사진을 같이 찍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제가 미리 하고 싶었던 본식 스냅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식 스냅 업체를 부르려면 웨딩홀 내에 있는 업체와는 계약을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웨딩홀 내에 있는 업체를 서브 스냅으로 쓰고 제가 부르고 싶은 업체를 메인 스냅으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나가게 되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라드 지디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웨딩홀도 정말 유명한 웨딩홀이죠. 유명한 만큼 장점도 굉장히 많았고 단점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밥이 맛있고 가짓수가 많다는 점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홀을 리뉴얼해서 홀이 굉장히 예뻤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좀 동화 같고 약간 하우스 웨딩? 이런 느낌을 원하는데 저의 웨딩 컨셉과도 잘 맞는 웨딩홀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객으로 가봤는데 웨딩홀이 정말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토부스와 본식 스냅을 무료로 제공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포토부스는 아마 지금은 이벤트가 끝났을 수도 있는데 선착순 50명 신랑 신부에게 계약을 하면은 포토부스를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식 스냅 업체도 따로 부르지 않아도 그냥 무료로 거기서 진행을 해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빌라드 지디의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아까 웨딩홀과 마찬가지로 일단 홀 대관료와 식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0분 간격의 짧은 예식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웨딩홀은 70분이라서 제가 그것도 짧다고 생각했는데 60분이라뇨. 저는 60분 이 돈 내고 결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독 홀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정말 아까 웨딩홀과 너무 비슷한데 여기도 한 예식장에 웨딩홀이 3개가 있습니다. 웨딩홀이 3개이기 때문에 연회장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엘리베이터도 한번 타려면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하객으로 한번 가봤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주차장에 들어갈 때도 줄을 서야 되고 주차 공간도 없어서 좀 많이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야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웨딩홀 말씀드릴게요. 이 웨딩홀은 더 루체라는 웨딩홀입니다. 이 웨딩홀은 첫 번째로 단독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단독홀이었기 때문에 하객분들이 당연히 저의 손님들일 것이고 그리고
그 연회장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저의 손님들이시겠죠? 그러한 점이 좋았고, 두 번째로는 웨딩홀 자체의 홀 패키지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홀 패키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같은 것들도 그냥 손쉽게 웨딩홀에서 받고 이제 결혼을 진행할 수 있고, 드레스도 거기서 입고 결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잖아요. 근데 홀 패키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서 저는 그게 장점이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넓은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주차장이 물론 건물 내에는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이 있지만, 다른 공영 주차장들이 옆에 많았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들을 이용을 하신다면 하객분들이 주차에는 큰 불편이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대관료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싸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는 예식 간격이 90분이라 그래도 넉넉한 편이라는 것이었어요. 예식 간격이 90분이면 화촉점화부터 그리고 예식 사진 찍는 것까지 하고 싶은 그런 결혼 이벤트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긴 예식 시간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첫 번째로는 예식 사진을 연계된 업체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업체를 부르려면 서브 스냅과 메인 스냅을 같이 써야 해서 돈이 이중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백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원판 사진을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원판 사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다는 점, 이 정도가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웨딩홀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번째 웨딩홀은 JM 컨벤션이라는 웨딩홀이었습니다. 이 웨딩홀의 첫 번째 장점은 일단 하우스 웨딩 느낌의 홀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런 웨딩홀 분위기가 잘 맞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넓은 신부 대기실과 로비였어요. 신부 대기실이 넓어서 거기서 친구들과 같이 컨셉 사진도 찍고 또 기다리시는 하객분들이 로비에서 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단독홀이라는 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점은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깝다는 점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차가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주말에는 차가 막히니까 차를 타고 오시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지하철역에 바로 내려서 도보로 한 5, 6분 정도면은 웨딩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시는 하객분들께서도 지하철을 이용하시기 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은 첫 번째로 홀 대관료와 식대가 비싸다는 점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웨딩홀보다는 홀 대관료와 식대가 좀 저렴은 하긴 했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홀 대관료와 식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소한 주차 공간이었어요. 물론 차를 안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어른들이나 차를 많이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 주차 공간이 신랑 신부 혼주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외부에 있는 주차 공간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차 공간이 500대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협소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식의 맛이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웨딩홀은 그 전 웨딩홀에서 리뉴얼을 하면서 이름도 바뀌었기 때문에 리뉴얼 후에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어떤 퀄리티로 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제가 상담을 갔을 당시에도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웨딩홀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웨딩홀은 사실 정말 여기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던 곳인데 바로 그랜드 오스티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아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곳일 것 같아요. 이 웨딩홀의 첫 번째 장점은 음식이 굉장히 맛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맛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객분들이 오셔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했고 저도 실제로 먹어보니까 그래도 음식이 굉장히 맛있고 진짜 제 입맛에도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넓은 주차 공간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기장 내에 이제 주차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웨딩홀이 경기장 내에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경기장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주차 공간이 정말 넉넉해서 그러한 부분이 장점이 될 수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저렴한 홀 대관료와 식대입니다.
이제 홀 대관료와 식대 같은 경우에는 싸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비싸다고 책정을 했었던 그런 곳들보다는 조금 저렴했었다는 점. 네 번째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했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상담하시는 분이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친절해야 첫 단추가 이렇게 잘 끼워지듯이 되게 기분 좋게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몇 번을 가도 언제 봐도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웨딩홀입니다. 근데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웨딩홀 느낌이 전혀 아니었고 특히 그 3층에 있는 홀, 그 홀은 정말 천고도 낮고 그리고 어둡기도 어둡고 좀 노후된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주 식사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혼주 식사 공간이 좀 분리가 되어야 당일날에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예비 신랑도 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식사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밥을 제대로 못 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하객과 연회장에서 공간 분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공간 분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하객들과 섞는 것을 통제를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엘리베이터가 홀마다 하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3층 홀 하나, 4층 홀 하나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협소해서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점을 단점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홀은 메리빌리아라는 웨딩홀입니다. 이 웨딩홀의 첫 번째 장점은 일단 홀이 정말 예뻐요. 홀도 예쁘고 규모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정말 유명해요.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나 이곳이 약간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유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사가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맛있다라고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가 맛이 없을까?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아마 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부 대기실이 굉장히 이제 넓고 신부 대기실에서 컨셉 사진도 찍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고 네 번째로는 혼주 대기실, 보조 대기실 같은 이제 부대 시설들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어요. 근데 단점, 첫 번째로는 일단 웨딩홀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제가 원하는 날짜에 결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결혼을 하려면 한 1년 전부터 미리 와서 한 1년 전이 뭐야? 한 1년 6개월 전? 그때부터 미리 와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날짜 자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웨딩홀 단독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이제 상점들하고 같이 그 주차장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이제 좀 협소하다는 점, 그런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높은 식대와 홀 대관료였겠죠. 여기는 제가 갔었던 곳 중에 가장 탑급으로 높고 홀 대관료, 식대 다 비쌌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예식 시간이 짧고 길고 이런 것도 뭐 거의 듣지도 못했어요. 다음에 거의 다시 와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허무하게 상담이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나 단점도 뭐 말할 게 거의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는 총 6군데 웨딩홀 투어를 했고 그 중에서 몇 번째 웨딩홀을 골랐을까요? 네, 바로 제가 좋아하는 숫자 세 번째인 더 루체 웨딩홀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웨딩홀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 단독 홀이었기 때문에 다른 하객분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고 오직 저와 저의 하객분들을 위해서만 그 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90분 정도의 긴 예식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활용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웨딩홀 패키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그곳에서 이제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밥이 맛이 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그래서
하객분들도 맛있게 식사하시고 가실 수 있다라는 점이었고, 5번째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금액의 홀 대관료와, 그리고 5번째로는 주차 공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오시는 하객분들이 주차에 대해서 불편이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웨딩홀도 골랐겠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이제 결혼 준비들도 모두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녕.